꽃님이님들 주말 아침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금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금 가격 폭등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달러가 안전하다고 믿고 그대로 두고 계시다면 정말 큰 위험을 지나치고 계신 걸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빚이 지금처럼 커지면 결국 선택지는 단 하나, 돈을 찍어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종이 돈의 가치는 약해지고 금 같은 실물 자산이 강하게 튀어오르는 흐름이 반복돼 왔습니다. 저는 김도연입니다. 20년 동안 세계 통화의 흐름과 금 가격의 움직임을 연구해 온 사람이에요.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가 어떻게 약해지고 그때마다 금이 왜 강해지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며 분석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분들이 달러만 믿다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겪는 모습도 봤고, 반대로 금을 조금씩이라도 나눠 가진 분들이 훨씬 안정적으로 자산을 지켜내는 모습도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러는 언제나 강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달러가 강할 때도 있지만 미국 정부의 재정이 흔들리고 빚이 커지면 달러의 신뢰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종이 돈보다 실물을 찾게 되고, 그래서 금값이 조용히 올라오는 거죠. 이건 한두 번의 우연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된 패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달러가 흔들릴 때 어떤 순서로 시장이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때 왜 금값이 폭등하는지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용어 없이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금융 전문가들만 아는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 자산 관리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앞으로 달러와 금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자산을 훨씬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실 겁니다. 단순히 달러만 들고 있는 것과 달러와 금을 함께 가지고 가는 것,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오늘 확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요즘 달러와 금 중 어느 쪽이 더 불안하게 느껴지시는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얼마 전 제 지인인 72세 이만호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전화를 주셨어요. 평생 달러만 믿고 차곡 쌓아 두셨는데 요즘 뉴스에서 미국의 재정 적자와 금리 인하 얘기가 계속 나오니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흔들린 건 주변에서 달러는 이제 끝났다는 말과 아직도 달러가 무조건 안전하다는 말이 동시에 들리면서였죠. 만호님은 젊은 시절 해외 무역 일을 하시면서 달러의 힘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남달랐고 은퇴 후에도 자산의 대부분을 달러로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달러 가치가 출렁이고 미국 정부의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뉴스가 나오면서 처음으로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신 거죠. 저는 만호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전에 상담했던 수많은 어르신들의 고민이 떠올랐습니다. 달러 하나만 믿고 가다가 갑자기 흔들리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더 큰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달러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는 거예요. 만호님은 저와 상담한 뒤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달러만 들고 있던 비중 중 일부를 금과 다른 분산 자산으로 나누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불안감이 훨씬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소량의 금을 사 모으고 나머지는 달러로 유지하면서 두 자산이 서로 균형을 잡아주는 걸 직접 경험하신 거죠. 실제로 달러가 약해질 때 금값이 올라가면서 전체 자산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만호님은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자산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 자산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자산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고민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관리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달러와 금이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왜 달러가 흔들릴 때 금값이 폭등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빚이 너무 커지면 결국 선택지는 돈을 찍어내는 방향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돈을 많이 찍어낼수록 한 장 한 장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미국 재무부 자료를 보면 최근 20년간 위기 때마다 통화 공급량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죠. 돈이 갑자기 많이 풀리면 사람들은 종이 돈보다 실물 자산을 찾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난 69세 박영수님은 금융위기 때 달러만 보유하셨다가 급격한 가치 하락을 겪고 뒤늦게 금을 매수하셨어요. 당시 달러 예금만 믿고 계셨는데 환율이 출렁이면서 실질 가치가 크게 줄어드는 걸 경험하신 겁니다. 그 뒤로는 달러 자산의 일부를 항상 금으로 나눠두는 습관을 들이셨고 그 덕분에 이후 여러 차례 시장 변동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달러 자산을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더라도 일정 비율은 금으로 나누어 두는 방식이 더 안정적입니다. 한쪽에만 몰아두면 그쪽이 흔들릴 때 전체가 흔들리지만 나눠두면 한쪽이 약해질 때 다른 쪽이 강해지면서 균형을 잡아주거든요. 다만 단기 시세에 흔들리지 말고 정해둔 비중만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급등했다고 다 팔고 내일 떨어졌다고 다시 사는 식으로 하면 오히려 손해가 커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달러 비중이 너무 높다고 느끼시나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달러의 매력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높을 때는 달러를 들고 있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매력적이지만 금리가 낮아지면 그 매력이 사라지는 거죠. 국제통화기금은 금리 인하기에는 실물 자산 선호가 높아진다는 분석을 반복해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를 보면 금값이 조용히 올라오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75세 최경수님은 금리 인하기마다 금을 꾸준히 늘려두셨고 큰 변동 없이 노후 자산을 지켜오고 계십니다. 경수님은 금리 발표가 나올 때마다 뉴스를 주의 깊게 보시고 인하 신호가 보이면 조금씩 금을 사 모으는 방식을 유지하셨어요. 한 번에 크게 사지 않고 몇 달에 걸쳐 나눠서 사셨기 때문에 평균 매수 가격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 소식이 들리면 금을 한 번에 사기보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시장은 예측하기 어렵고 한 번에 몰아서 사면 그 직후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금리 발표에 과도하게 반응해서 매일 사고 팔기를 반복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금리 인하 뉴스가 나오면 마음이 흔들리시나요? 관세 정책 변화는 달러 신뢰와 직결됩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리거나 내리는 정책은 단순히 무역 문제가 아니라 달러의 신뢰도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미국 내 관세 환급 판결 가능성은 재정적자 위험을 키운다는 분석을 여러 경제기관이 발표했습니다. 관세 정책이 흔들리면 재정에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또다시 돈을 찍어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62세 장미정님은 관세 이슈가 커질 때마다 금값이 조용히 오르는 패턴을 보고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셨습니다. 미정님은 원래 해외 뉴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관세 전쟁이나 무역 갈등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유심히 지켜보셨어요. 그 과정에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때 금이 안전자산으로 선택받는다는 걸 직접 확인하신 거죠.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달러와 금을 동시에 들고 가는 방식이 안정적입니다. 한쪽만 믿으면 정책이 갑자기 바뀔 때 대응하기 어렵지만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으면 어느 한쪽이 흔들려도 다른 쪽이 받쳐주거든요. 다만 정책 뉴스에 따라 자주 매매하면 수익보다 피로가 더 큽니다.
뉴스 하나하나에 반응하다 보면 결국 방향을 잃게 돼요. 정책 뉴스 보실 때 자산이 함께 흔들리는 느낌을 받아보셨나요? AI 산업 투자 급증과 기업 부채 확대는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요즘 AI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성장 동력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해외 경제 연구기관들은 데이터 센터 투자 증가가 장기 비용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업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채가 쌓이고 그 부채가 문제가 되면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68세 고윤호님은 기술주 비중이 너무 커져서 금을 추가해 균형을 잡으며 리스크를 줄였습니다. 윤호님은 원래 기술주 투자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몇 년 전부터 기술주가 계속 오르면서 자산의 대부분이 기술주로 쏠리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술주가 갑자기 크게 조정받으면서 자산 전체가 흔들리는 걸 경험하셨고 그때부터 금을 조금씩 사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기술주를 보유하시더라도 반드시 실물 자산과 함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주는 성장성이 크지만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한쪽에 몰아두면 위험하거든요. 기술주 급등기에 모든 자산을 한쪽에 몰아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익이 날 때는 기분이 좋지만 조정이 오면 한순간에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기술주가 오를 때 따라가고 싶은 마음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달러는 장기적으로 중요하지만 단독으로는 완전한 안전판이 되기 어렵습니다.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안전한 건 아니에요. 글로벌 자산 보고서에서는 달러와 금을 함께 보유했을 때 변동성이 가장 낮아졌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두 자산을 함께 가지고 간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한쪽만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익 곡선을 보였어요. 71세 윤말수님은 달러 자산만 갖고 있다가 금을 추가하면서 심리적 안정이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말수님은 원래 예금과 달러 예금만 유지하셨는데 환율이 출렁일 때마다 불안하셨대요. 그런데 금을 조금씩 사 모으기 시작하면서 환율이 떨어져도 금값이 올라가는 걸 보며 마음이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달러 6, 금 4 또는 달러 7, 금 3처럼 개인 상황에 맞는 비중을 정해 꾸준히 유지해 보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나이, 자산 규모, 투자 성향에 따라 비중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비중을 자주 바꾸면 전략이 흐트러집니다. 오늘은 달러를 늘렸다가 내일은 금을 늘렸다가 하면 결국 방향을 잃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금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들고 계신가요?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실제 생활 자산 전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장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달러가 가치가 떨어질 때에 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금은 위기 직후보다 위기가 지나가며 돈이 풀릴 때 더 크게 반응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기가 터지는 순간 금을 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금값이 본격적으로 오르는 건 위기가 진정되고 각국 정부가 돈을 풀기 시작할 때예요. 그때 사람들은 풀린 돈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만들 거라고 예상하고 실물 자산으로 몰리거든요. 급등 직후에 진입하면 변동성에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들어가면 단기 조정이 왔을 때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서 한 달에 일정 금액씩 자동으로 사 모으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자동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 모으면 평균 매수 가격도 안정되고 심리적으로도 훨씬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금을 한 번에 사는 편인가요? 나누어 사는 편인가요? 달러 약세가 온다고 해서 달러를 모두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러 약세 뉴스를 보면 당장 달러를 다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달러는 여전히 세계 기축통화고 약세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달러를 너무 빨리 팔아버리면 반등 구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일직선으로 가지 않아요. 약세 흐름 속에서도 반등이 있고 그 반등 구간에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해외 자산 투자 계획이 있다면 달러를 일정 수준 유지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외 주식이나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결국 달러가 필요하니까 일정 비율은 항상 들고 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달러를 현찰로 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달러 자산으로 갖고 계신가요? 정책 불확실성이 클수록 실물 자산과 통화 자산을 함께 들고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한쪽에 올인하는 게 위험하거든요. 달러와 금, 그리고 국내 자산까지 세 갈래로 나누면 어느 한쪽이 크게 흔들려도 전체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한쪽만 고집하면 예기치 못한 정책 변화에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책은 예고 없이 바뀌는 경우가 많고 그때마다 시장은 급격하게 반응하거든요. 달러, 금, 국내 자산을 세 갈래로 나누는 3분할 전략이 안정적입니다. 정확히 3등분할 필요는 없지만 각각 일정 비중씩 유지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여지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현재 자산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나요? AI와 기술 투자 확대가 장기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는 있지만 단기 충격도 함께 가져옵니다. AI 산업은 분명 미래 성장 동력이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들의 부채가 늘어나고 투자 실패 사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시장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기술주만 오래 들고 가면 조정기에 자산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술주는 성장성이 크지만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한쪽에만 몰아두면 조정이 왔을 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주 수익이 났을 때 일부를 금이나 달러로 교체하며 균형을 유지해 보세요. 수익이 날 때 일부를 안전자산으로 옮기면 나중에 조정이 와도 전체 자산은 덜 흔들리게 됩니다. 기술주 비중을 점검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은퇴 이후에는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자산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큰 수익보다 안정적인 흐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수익률만 보고 자산을 움직이면 오히려 불안감이 커집니다. 이번 달에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거기에 몰아넣고 다음 달에 떨어지면 또 옮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방향을 잃게 됩니다. 달러와 금을 함께 보유해 변동성을 줄이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두 자산이 서로 보완하면서 출렁임을 줄여주기 때문에 밤에 잠도 편하게 잘 수 있어요. 지금 자산이 너무 출렁여서 잠이 안 오신 적 있으신가요? 금은 단기 투자 수단이 아니라 장기 안전 자산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금을 사고 팔면서 단기 수익을 노리는 건 쉽지 않아요. 금은 천천히 가치를 유지하고 위기 때 빛을 발하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금값이 오늘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은 하루 이틀 단위로 보는 자산이 아니라 몇 년, 몇십 년 단위로 보는 자산이에요. 매달 일정 금액씩 사 모으면서 평균 매수가를 낮추는 전략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금을 언제까지 들고 갈 계획이신가요? 이제 오늘 내용을 종합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달러가 흔들릴 때 왜 금이 강해지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반복되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러만 들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믿지만 미국의 재정 구조와 정책 흐름을 보면 그 믿음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달러는 분명 중요한 자산이지만 미국 정부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돈을 찍어내는 상황이 반복되면 그 가치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거든요. 반대로 금은 오래된 자산이라고 무시받았지만 역사적으로 위기 때마다 달러 가치가 흔들리는 만큼 조용히 올라와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종이 돈을 불신하기 시작하면 실물 자산인 금으로 몰리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미국의 빚이 커지면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달러 가치는 약해집니다.
둘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달러의 매력이 줄어들고 금으로 자금이 이동합니다. 셋째, 관세 정책 같은 불확실성이 커지면 사람들은 안전 자산을 찾게 되고 금이 그 역할을 합니다. 넷째, AI 투자 급증과 기업 부채 확대는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그럴 때 실물 자산의 가치가 부각됩니다. 다섯째, 달러 하나만으로는 완전한 안전판이 될 수 없고 금과 함께 갈 때 진짜 안정성이 만들어집니다. 여섯째, 정책 불확실성 시대에는 달러와 금을 동시에 보유하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만 들고 있다가 달러 약세기가 오면 자산이 크게 흔들립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실질 가치도 함께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불안감은 커지게 되죠. 반대로 금만 들고 있으면 달러가 강세일 때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금은 안전하지만 수익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만 갖고 있으면 성장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올바르게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와 금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달러가 약해질 때 금이 강해지고 달러가 강해질 때 금이 조정받으면서 전체 포트폴리오는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분산 투자의 핵심이에요. 한쪽에 몰아넣지 않고 나눠 가지고 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여지가 생기고 심리적으로도 훨씬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 달러와 금을 함께 가지고 간 분들은 밤에 잠도 편하게 주무시고 뉴스를 봐도 크게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한쪽에만 몰아둔 분들은 매일 환율과 금값을 확인하며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산 관리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안정이 최우선이거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중 달러와 금의 비중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달러가 70% 이상이라면 금을 조금씩 늘려보시고 반대로 금이 너무 많다면 달러를 일정 비율 유지해 보시는 겁니다.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중요한 건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금을 사실 때는 한 번에 몰아서 사지 마시고 매달 일정 금액씩 나눠서 사 모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평균 매수가가 안정되고 심리적으로도 훨씬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동 적립식으로 설정해 두면 더 좋아요.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쌓이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금값이 실제로 움직이는 시기와 그 신호를 어떻게 읽는지 더 깊이 있게 다뤄드리겠습니다. 금을 언제 사야 하는지, 어떤 신호가 나올 때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지 말씀드릴게요. 달러와 금의 관계를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실전 타이밍을 아는 게 다음 단계입니다. 꽃님이님들은 지금 자산 중 어느 부분이 가장 걱정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달러 비중이 너무 높아서 불안하신지 아니면 금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지 솔직한 고민을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 더 심도 있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